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비교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관계사 다 받아야 되죠.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니은에 있는 경우 모든 임원,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X. 대표자만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 X고요. D것 모든 임원은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X. 자격증 없는 임원은 안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거든요.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공이 아니죠. 그래서 D가 틀렸고요. 리얼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공이 아니고 보조원이니까 작성 못합니다. 중개 업무 못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모든 임원 인장 등록해야 된다.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공 아니니까 인장 등록할 필요 없다고요. 그 소속공개사 용어정의에 법 제2조 가로 안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임원, 사원이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소속공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제가 낸 겁니다. 10문제 이거는 대부분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1번에 답 4번이고요.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몇 개인가 했는데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법인인 한 명의 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게 시험에 유한책임사원이냐 무한책임사원이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어려운데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직원이고 무한책임사원은 임원이라고 보면 돼요. 개인 그 주식회사면 무한책임사원은 자격증 있든 없든 무조건 다 받아야 되고요. 유한책임사원은 자격증 있으면 받아야 되죠. 소속공개사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이라도 자격증 있다면 받아야 되고 무한책임사원은 자격증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니은 무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대상이다. 자격증 있든 없든 맞습니다. D것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어디다 반납한다? 교부한시도지사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리얼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자격정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가 5일 이내 보고죠.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리얼 틀렸고요. 그러나 미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답 3번입니다. 기역, 디귿, 리얼 세 개가 틀렸습니다. 3번 역시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들이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업,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 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 준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나요? 맨 밑에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리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서브노트 요약집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됩니다. 법률에는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을 기재한 그 1번에는 보니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가면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같은 말이라고 했죠.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 60페이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 의뢰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요약집 60페이지. 의뢰 금액은 뭡니까? 호가입니다. 호가. 입지 저질 때까지 부르는 금액이 의뢰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시세입니다. 그 터무니없이 높게 내놓으면 시세를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는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가면 뭘 기재한다? 중개 의뢰 금액을 적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법률하고 지금 시행규칙하고 다르잖아요. 입법의 불비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데 니은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은 없습니다.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디귿 전속 중개계약 시 거래 예정 금액은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맞습니다. 리얼 요약집 64페이지에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은 없고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리얼도 그래서 X입니다. 미음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네, 맞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도 기재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맞습니다. 비읍도 시옷 확인 설명서의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입법의 불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금액 시세대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언, 리얼 두 개가 틀린 내용입니다. 자, 4번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아까 요약집 60페이지 있었습니다. 법정서식이. 그러나 법정서식 없는 것 거래계약서, 금융계약서, 거기 3번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4번 중개보수영수증 서식 없고요. 또 서식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정정신청서. 정정신청서도 법정서식 없습니다. 정정신청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변경신고서, 해제신고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정서식 없는 것은 했는데 답 3번 정정신청서 법정서식 없다고 했죠. 정정신청서 법정서식 없고요.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해제신고서, 5번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확인증,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 확인증,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 이런 거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서식이란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신고 필증의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이행강제금 틀린 것은 했는데
농지법은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죠.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방치하면 100분의 10, 임대하면 100분의 7, 변경하면 100분의 6, 기타 100분의 7을 부과하고요. 3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징수하여야 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5번 실명법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차 이행강제금을 다시 1년 지나면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지난 경우고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는 2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 이행강제금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5개 적어놓은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건축법 있죠?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여기 보기로 적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죠. 자, 그래서 6번에 3번이고 7번입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건 풀었던 거죠. 3번이 답입니다.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입니다. 높은 금액. 높은 금액. 즉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이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높은 금액 3개 중에서 3개월간 환산 월차임,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하고 새로운 세입자 받을 때 받은 환산 월차임 차이 나는 금액 24개월분, 2년분, 실제 손해 입은 액 3개 중에서 큰 금액, 낮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 손해배상해야 된다. 답 4번이고요.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2번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 사항이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지 개별 공시지가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 설명서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건물 주택 공시가격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건물 주택 공시가격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8번의 답 2번입니다. 2번.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법조문 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교과서 찾아봐도 되고요. 8번의 답이 2번이고 9번 농지법 틀린 것 했는데 1번 시구 원면장한테 받아야 되고요. 상속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상속.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받을 필요 없고 3번 시구 원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오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했었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거 취득하는 경우,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했습니다. 4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7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는 4일, 심의 받아야 되는 것은 14일 이내 발급합니다. 5번 시구 원면장은 1필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의 최대 인원수가 5명을 초과한 경우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그 해설에 적혀져 있죠. 7명 이하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명이 아니라 7명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시군구 조례로.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개설 등록을 등록할 수 있는 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기억, 피특정 후견인 결격 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니은 선고유예, 그 다음에 미엄,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디귿, 자격정지, 리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답 4번입니다. 4번.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파산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